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요즘 최장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폭우에 아주 열심히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 마치 부동산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채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는 태풍과 같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안목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저희 대구도에서는 그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TV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또 친절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전화 마구마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오늘 비를 헤치고 여의도까지 오셨습니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타율이 높은 추신수, 이승엽 같은 전문가, 우리 이재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현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게 타율이 좋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자, 오늘은 어떤 지역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네. 지하철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라든지 공원, 영화관 같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 1, 2, 3차 산업단지의 그 근로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겠고요. 이 지역의 신안산선 개통 예정 지역으로 향후 상당한 지역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 또 인프라가 상당히 많은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은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초역세권의 입지적 가치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여기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서 서남권 최고의 교통요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쥐밸리의 배후주거지로서 임대가 안정적이고요. 중공지역 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 개선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신안산선 개통과 같은 교통 호재까지 앞두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나레이션을 보면서 해서 화면을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금천구 독산동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산업단지들이 확장을 하면서 상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상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유형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추천 물건 유형으로는 그 상가주택으로 저층부 1, 2층은 통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3층에서 7층까지는 1.5룸과 3룸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7층으로 대지 면적이 약 158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545.5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는 약 26억 원에서 27억 원, 예상 실투자금은 약 6억 9,8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 인지도가 높은 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가깝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상가와 주택 모두 임대가 안정적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산동 지역 이전부터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컸던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교통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물건이 상가주택인 만큼 이 주택으로서 입지만큼이나 상가로서의 상권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이 지역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보장된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교통호재 이목을 받고 있는 신안산선 개통 예정지 독산역 도보권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 거리로 7호선, 1호선, KTX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고요. 교통 노선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인데요. 시흥 IC, 서부간선도로, 강남 순환도로까지 접근이 용이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이 단절돼 있던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요. 기존에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라면 개통 이후에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남권 수요, 직장인 수요 충분히 유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근으로 보면은 구로나 가산 등 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 2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 영화관, 관공서, 의료기관까지 거기에 또 녹지 공간까지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 임대 사업하기에도 또 향후에 직접 거주하게 될 손색 없는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역이 신안산선 개통 예정지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노선인데요. 이유를 보면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또 여러 업무 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이어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단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 직장인 수요를 끌어들이기 충분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노선인 신안산선 독산역이 들어올 입지입니다. 이런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지역은 노후 지역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겠고요. 또 그 결과로 1, 2인 임차 타깃으로 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패턴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지역 준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화된다면 상당한 집가 상승 효과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금천구청역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또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시세 차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신안산선 개통 그리고 또 금천구청역 개발 거기에 이제 이 종상향 네. 제가 봤을 땐 종상향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지역보다 뭔가 이미 돼 있는 지역보다는 2종에서 3종이 되고 1종에서 2종이 된다면 건물을 내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 수요가 아니 임대 그 매매 그 시세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주택의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산동 상가주택 통건물 매매 금액은 26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네. 임대 보증금은 12억 200만 원에서 12억 5,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수익은 400만 원 선입니다. 네. 대출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금 약 6억 4,800만 원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자, 가격 정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상가주택의 시세는요. 평균 매매가 26억에서 27억 예상해 보고요. 전세 월세 임대 보증금의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약 6억 9,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9,800만 원. 강남의 실투자금이 사실은 중소 한 20평, 30평대 아파트 가격도 안 되네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 금천구 독산동의 상가주택을 볼 때 주의할 사항들 짚어주시겠습니다. 일단 상가가 들어있는 그 주택이라는 점에서 요즘 같은 이게 대출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직장인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곳으로 네. 이 공실 걱정 덜면서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상가 부분도 프랜차이즈 입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입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뿐 아니라 그 신안산선 개통, 금천구청 역세권 개발 같은 지역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요. 또 상업 지역으로
기준으로 종상향이 거론되고 있는 이 준주거 지역에 대지를 가진 주택이라는 점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물건으로 향후에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전에 상가나 주택의 그 임대 현황이라든지 주택 내부 옵션, 주차장 등 이런 옵션들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분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봤을 때 그 향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네. 앞에가 그래도 도로가 딱 좀 어느 정도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세입자분들도 뭔가 뻥 뚫린 느낌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 상가주택을 볼 때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 5시 40분 39초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 어딘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지하철은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경기 광주역 역세권뿐만 아니라 성남, 판교권역의 상권, 생활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뒤편으로는 백마산, 앞쪽으로는 곤지암 천이 위치한 이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다양한 교통 호재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에 상당 부분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숲세권 원하시고 또 판교나 강남에서 출퇴근 직주 근접 원하시면 여기 광주식 초월읍도 한번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요, 백마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곤지암 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초월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과 판교, 여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 덕분에 직장인들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 상권은 경기 광주역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형 마트와 영화관, 쇼핑몰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판교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통 호재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경간성 연장과 GTX 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주목해 볼까요? 네,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 개통 그리고 성남 장원 간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비해서 쾌적한 생활권을 원하는 수요자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도심권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한적한 전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원주택 유형 물건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모는 1층 전용 주차장 포함 총 3층이고요. 각 층에 각각 거실, 주방, 시설, 방, 화장실로 구성되겠습니다. 지하철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약 310.7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119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는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이었습니다. 이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는데요. 네. 이 지형 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중심부에는 한강지류 곤지암 천이 들어가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편한 교통 때문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성남 장원간 도로 그리고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판교, 성남 등 이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들어서면서 인프라까지 갖춘 그런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말씀드린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판교까지 17분, 강남까지 38분대에 이동 가능하겠고요. 여주까지도 31분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성남 장원간 도로 그리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성남이나 판교, 강남까지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서울이나 판교 등 이런 도심 직장인 인구의 수요의 유입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초월역과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경기 광주역 인근으로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부터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재래시장까지 갖춰진 이 중심 상권 밀집 지역인데요. 이곳을 가까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판교나 성남 쪽으로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판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카페거리 같은 이쪽의 대형 상권까지도 충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에 최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뒤편으로는 백마산이 감싸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한강지류, 곤지암, 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이 풍수지리적으로도 훌륭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쾌적하고 조용한 전원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종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선조 때부터 풍수지리 이거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죠? 배산임수 사실은 뭐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봐서 상당히 좋고 이 강남과 판교에서 다니신 분들은 사실 이 막 질비한 빌딩 속에서 있다가 여기 앞에 딱 왔는데 곤지암 천과 뒤에 백마산이 있다. 상상만 해도 이 모든 삶에 초월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향후 미래 가치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주목을 받고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 예정돼 있는 교통 호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초월역이 포함된 이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요. 월곤역에서 판교, 여주,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있는 이 동서 횡단 노선인데요. 현재는 판교에서 여주, 또 원주에서 강릉 구간만 개통된 상태입니다. 이 사이 지점인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이 연장선이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에 연장선이 개통되고 나면 광주는 판교, 강남 등 이런 수도권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강선 연장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21년 착공될 월판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경강선 판교역을 통해서 과천, 안양, 시흥을 거쳐서 송도신도시까지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여기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GTX A 노선 성남역도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이 더욱 확장되겠고요. 또 서울 분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수서 광주, 수광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통되게 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위례 신사선도 연장 계획이 있어서 광주 지역은 향후에 교통발달 요충지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개발도 호재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화, 쇼핑, 상업부지, 주거, 일자리까지 갖추는 이 복합 개발 형식의 방식으로 사업으로 자족 도시로 변모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유입 증가로 지역 가치 상승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면 전원주택이라는 말을 딱 떠올랐을 때 교통 안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있겠지.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있었는데 야, 여기는 뭐 교통 환경이 눈에 띄고 개선이 돼서 정말 역세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배후 주거지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전라도 광주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시 전원주택 가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전원주택 매매 금액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대출 예상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약 70~80%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실거주할 경우 실투자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전세로 임대할 경우 예상 보증금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보증금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격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전원주택의 예상 가격 5억 8천에서 6억 3천만 원이고요. 대출 활용할 시 실거주할 경우 필요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전세 임대 시에는 실투자금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주시 전원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또 뭐 짚어주실 게 있나요? 네, 누구나 뭐 전원주택 생활을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겠는데요. 꿈꾸죠. 네,
도시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서 도심의 이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 쾌적성과 편리함 모두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대출 규제에서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투자금으로 매수 가능하겠고요. 또 이런 주택 같은 경우 보통 지열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월 관리비가 도시가스 요금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됩니다. 또 2층 건물이지만 각 층이 복도 계단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거주를 해도 좋겠지만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직장인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교통 호재가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도나 도로망 개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분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귀농귀촌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전문가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살아보라고. 그게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교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붐이랑 양세형이라고 지금 프로그램을 또 타 방송에서 하는데 네. 친한 동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집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사실. 네. 너무 멋있죠. 막 따라따라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그 교통 이런 것들의 호재와 또 이런 뭐 판교 강남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재원 전문가님도 경기도 광주 살죠?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우선은 이 전원주택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예, 시골로 말씀하셨듯이 시골로 내려가면은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 없죠. 서울 살다가 내려가면 너무 답답한 없어요. 부분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고 또 특히나 교통 부분이 편리하기 때문에 네. 뭐 자동차를 이용하셔도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로 접근성이 우선 좋다는 게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전원주택을 볼 때는 서울의 접근성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재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유비무환 이 전문가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항상 늘 많이 준비하고 오신 우리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비무환 김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가 있으면 뭐 근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근심이 없으시죠? 준비 많이 하셔서. 요즘 근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부동산 정책이 뭐 맞습니다. 워낙 많이 그냥 쏟아지고 네. 있으니까 이 폭우처럼 한번 변화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이제 한강 생활권에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 중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이고요. 이 등촌동은 지금 한강에 이제 몇 안 남은 그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죠. 네. 오늘 이 지역은 지금 등촌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지금 이쪽은 한강 생활권뿐 아니라 기존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개발 호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는 곳이고요. 특이할 점은 지금 현재 이제 강북 횡단선이 이 등촌역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더블 입지를 또 갖추게 되는 곳이라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현장이고요. 네. 주변에 이제 마곡이나 마포, 상암 등의 그런 입지적인 일자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하시기에 모든 박자를 고루 갖춘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출퇴근을 돕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지역 등촌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등촌역 역세권 지역이고요.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급행역인 영창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여의도는 10분 이내, 강남과 잠실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인 마곡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고소득 연구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합니다. 거기에 월드컵 대교 개통이라는 교통 호재를 앞두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상암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강서구 등촌동이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의 모습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곳에서 눈여겨볼 투자처 어디입니까? 네, 등촌역이고요. 앞으로 그 강북 횡단선이 들어와서 이제 더블 역세권을 입지를 갖추게 될 곳입니다. 네. 도보 1분 거리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약 20제곱미터인데요. 전용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금적인 면이 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또 매물이 되겠고요. 네네. 현재 매매가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그 투룸 이상의 그 매물들이 다 3억 초중반을 넘어섰다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네.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세 시 1,5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임차자가 이미 들어와서 입주를 해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방금 검색도 해봤는데 이 등촌역과 둔촌동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 어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김포공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네, 게 맞습니다. 이제 등촌역인데 자,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죠? 투자 가치 한번 입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등촌역은 일단 9호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촌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이제 강북 횡단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강북 횡단선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10개의 노선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할 점이 지금 많은 정차 지역 중에서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유일하게 이 등촌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촌역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그 환승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또 청량리를 또 잇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의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는 건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일자리가 계속 들어올 것이고요. 물론 이 마곡과도 계속 연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등촌역이 그 청량리와 목동을 잇는 이 등촌 지역을 잇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곡지구가 있고요. 건너편에 상암 DMC가 지금 있는데요. 네. 그 상암 DMC를 지금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마포 상암 DMC나 또 여의도 그리고 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모두 이 등촌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또 보셔야 되겠고요. 중심이네. 그렇죠.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을 또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의 어떤 그 높은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 이곳에 이 등촌역이 굉장히 저평가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하시기에도 접근하시기에도 좋은 그런 가격이라고 또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지금 이곳은 주변에 뭐 백화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니어 분들께서도 어떤 은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이분들도 상당히 이쪽으로 최근에 좀 많은 문의가 있는 곳이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주변에 어떤 목동의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또 호재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 면에서 네. 굉장히 좀 다른 부분하고는 굉장히 가성비가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둔촌동의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살펴봤는데 이 강북 횡단선이 개통되면서 이 초역세권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호재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호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등촌역은 현재 9호선 노선이 지금 하나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사실 양쪽에 이제 염창역과 가양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급행을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역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등촌역이 더 주목을 지금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맞은편에 마포 상암을 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마포의 지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수색지구나 지금 상암 수색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또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곳을 가신 분들은 이제 다녀오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뭐 공사 현장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등촌역 주변이 아마 그 마포 상암 수색지구 그 뒤이어서 또 그런 호재를 또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굉장히 또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지금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너편에 이제 마포 상암을 같이 이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동안 사실 그 한강을 사이로 해서 좀 끊어졌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리 하나가 이제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등촌역 주변이 지금 월드컵 대교하고는 상당히 지금 인근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호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거기서 이제 내려갈 일은 사실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 교통 호재 또 기억을 또 해주셨으면 또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촌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상당히 그 마곡 때문에 굉장히 뜬 지역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목동도 또 같이 있고요. 또 주변에 그 학군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주변의 그 일자리 호재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이 등촌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약 16만여 명의 이제 근로자가 앞으로 더 유입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주변에 그 건너편은 뭐 마포나 옆에 여의도나 목동이나 지금 등촌에 이런 그 일자리를 저희가 다 통계를 내봤을 때 약 47만 명이라는 그 풍부한 배우 수요를 앞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갖춘 어떤 주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 마이스 복합 개발 단지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죠.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삼성 코엑스나 뭐 잠실특구 같은 이제 그런 문화 관광 사업을 이제 만든다는 강서구가 지금 현재 집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촌하고 목동은 거의 경계에 같이 맞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목동에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지금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를 또 한 지역이 있고요. 네.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에 어떤 뭐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그 이주 수요에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일자리 호재 그리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등촌역이 상당히 그 앞으로 이제 강서구에서는 마곡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또 그 주목을 또 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일 뉴스에는 맞아 마곡만 얘기하고 마포만 얘기하고 상암만 얘기했는데 네. 그 사이에 등촌동을 사람들이 조금 네. 잊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숨은 보석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혜가 기대되는 등촌동 1.5릉 다세대 주택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요. 지금 가격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임대 보증금이 이제 전세로 안고 이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억 3,300만 원 지금 확정이 된 그런 매물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월세를 이제 향후에 우리가 월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네. 지금 2천만 원에 약 앞으로 85만 원 정도 좀 바꾸실 수 있겠고요. 네. 지금 2년 뒤에는 좀 더 임대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또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이제 월세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대출은 그렇게 뭐 풍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억 2,4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투자하시면 월 85만 원까지 가능하시겠는데요. 일단 등촌역 더블 역세권의 도보 1분이라는 현장 네. 이 점에서 좀 비춰 보신다면은 네. 상당히 그 안정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강서구 둔촌동 아니고요. 등이 간지럽지 할 때 등촌동 1.5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전세로 임차 계약이 완료되어서 실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우리 등촌동 다세대 주택을 볼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이제 실거주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네네. 만약에 내가 실거주하면서 투자가 된다면 또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실거주가 된다면 네. 또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이 또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이제 그런 매물이 또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매물을 또 고르셔야 되겠고요. 먼저 그렇죠. 지역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에서 가까운 얼마만큼 가깝냐 이 점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세대를 또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그 관리 상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로변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도보 1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안전하게 네.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임차인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실 테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사와 초년생들이 이러한 작은 것들을 우선 시작으로 내집 장만을 하는 점도 네. 그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그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자의 니즈를 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뭐 IoT 시스템으로 뭐 보일러도 끄고 전자 등도 다 켜고 끄고 하는 거 했는데 요즘 들어서 니즈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테라스라고 합니다. 테라스. 아, 맞습니다. 네, 네네. 이 테라스가 요즘 그 코로나 시국에서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 네네. 좀 한 평, 두 평이라도 나와서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많이 하는데 1.5룸에 또 이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석해 볼 지역 전문가님 어디입니까? 네, 강남구, 강남권이고요. 지금 서초구죠. 서초구에 서초동이고요. 지금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잠깐 좀 드릴 말씀이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의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은 점이 있습니다. 네.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 사업을 이제 내시면은 일단 뭐 취득세 부분이나 기존의 그대로 임대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신다면은 주택과 똑같이 그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 면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네, 점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구할 때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서초구나 종로나 영등포 이런 핵심 지역에 들어오시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투자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초역과 또 교대역을 또 도보 8분 거리에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또 투룸 오피스텔이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에서 어떤 주변에 지금 개발 가치나 그리고 교통적인 면, 뭐 역세권과의 뭐 전철 지하철과의 또 거리 이런 걸 보시면서 물건을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서초동, 강남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자, 서초동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각지 등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리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비롯해 법조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서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눈여겨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8분이고요. 또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8분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 3호선인데요. 남부터미널역에서는 초초 역세권이죠. 3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투룸을 갖춘 그 오피스텔 상품입니다. 총 14층을 가지고 있고요. 2개 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전용으로는 37.92제곱미터로 굉장히 좀 넉넉하게 구조가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 그 전세 시에 지금 9천만 원인데요. 9천만 원 지금 확정이 된 물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등촌역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물건하고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물건 역시도 지금 확정이 되었다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전의 가격이라는 점에 주목을 또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출은 이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받으시면은 월세를 120에서 13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총 14층의 2개 동의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초가 아니고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입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가까운 역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고요. 네.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터미널 개발 사업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죠.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갖춘 교대역이 8분 거리고요. 또 서초 법원단지가 있는 2호선 서초역 같은 경우에 도보 또 8분 거리로 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트리플 그 가운데에 딱 끼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그 저희가 고속터미널역이라든가 주변에 뭐 압구정이나 신사 이쪽으로 굉장히 또 나가기가 또 좋고요. 여기에는 강남권이나 서울시청 주변, 여의도 등의 주변을 모두 다 여러 노선을 위해서 빠르게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지금 서초 법원단지라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탄탄한 배후 수요를 또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약 10분 정도면은 출퇴근이 또 가능한 그런 매물이 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고소득자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임대층을 현재 품고 있는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보태자면 제가 좀 이쪽 지역 출신이라 네. 학군이 그 서울고등학교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었네요. 네. 뭐 대단한 학교고 또 서울 상문고등학교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남자 그 고등학생을 또 있는 분들은 또 뭐 어머님이랑 또 아들이 둘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강남발 대형 호재 수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네. 이런 학군 같은 게 굉장히 특화돼 있고 잘 돼 있죠. 네. 여기에 또 녹지 공간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그동안 또 많은 또 개발 호재가 또 잡혀 있고 현재 또 완성이 되기도 했죠. 네. 서리풀 터미널 개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완성은 되었지만 그렇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당히 그 지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것이 또 남아
남아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서쪽 그 롯데타운 개발 사업을 품고 있는 그 서쪽 일대. 를 모두 이제 58만 제곱미터를 이제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일단은 지금 서초 롯데타운 개발 사업이 또 그 옆에 또 같이 또 거의 인근에서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라인 쪽에서요. 네. 지금 그 서초 롯데타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타운의 약 1.8배의 규모로 지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조감도를 그렇게 짜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뭐 복합 문화 유통센터로 이제 다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죠. 쇼핑몰이라든가 업무지구, 오피스 모든 지구 다 들어오죠. 이곳은 이제 사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 시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이러한 점들을 여기서 또 많이 또 해소를 시켜줄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또 서울 이 남부터미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늘 매물지에 가장 큰 가까이 인접해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을 와서 보신 분들은 주변이 많이 노후됐다는 걸 지금 알고 보게 되십니다.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투자는 항상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네. 우리가 이 뒤에 언제 어떻게 이제 미래가 바뀔 것인가 그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그렇지.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또 성공을 하시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오셔서 일단 현장에서 이제 그 주변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하시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쪽에 교대나 서초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아래측으로 굉장히 양재하고 굉장히 가까이 또 인접을 해 있죠. 네네. 현재 이 양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보사령부 부지를 또 옆에 또 인근에 또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정보사령부 부지가 이제 현재 이제 매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된 상태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곳에는 이제 IT 그리고 바이오 뭐 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발비만 약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네네. 그런 금액인데요. 정부 예산이네요. 거의. 그렇죠.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일어나는 그 고용 창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어떤 그 우리가 투자를 보실 때 첫 번째 또 보셔야 될 그럴 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서초구에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양재 지역을 언급을 했는데요. 양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R&C 특구 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뭐 삼성이나 뭐 LG전자, 뭐 KT나 우리나라 유수의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지금 중소기업 그런 걸 포함해서 이미 다 입주를 해서 거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양재 R&CT 특구가 이제 완벽하게 조성이 된다면은 이곳에 약 15,0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그 뭐 주변에 그 주거 시설 상당히 더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어떤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투자 상품으로도 또 각광을 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개발 사업 이렇게 좀 눈을 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뭐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 개발 사업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진 한 장으로 보셔도 뭐 대단한 개발 사업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개발 호재를 좀 네이버를 찾아서 한번 좀 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전화로 또 상담을 주시면 네네. 좀 더 저희가 또 굉장히 또 꼼꼼하게 또 그렇게 또 비교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가 또 풍부하다는 점. 사실 서초구 서초점이 이미 또 개발이 다 된 것 같은데 야, 이렇게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도 참 많이 알고 갑니다. 자, 서초동 오피스텔의 가격 분석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방 두 네. 개를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현장을 나오시면 바로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 다른 현장도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거의 지금 5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전에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가격이고요. 현재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억 2천만 원에 현재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이미 입주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임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월세로 돌리신다면은 보증금 지금 3천만 원에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시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노후에 필요한 그런 노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이 금액으로 이런 월세
정도의 이런 전세 수요를 해서 시세 차익과 그리고 어떤 수익형 상품이 모두 만족하는 상품은 굉장히 드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또 사업자를 받으면 이 다주택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초동의 투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김정현 전문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말이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어쨌든 움직이십시오. Ready? Action!